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했는데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긴 해요. 그러면 그 변호사님 그럼 이거를 뭐 이런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이 뭐 어떤 식으로 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인중개사한테 뭘 요구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그 법 규제 하에서는 법제 하에서는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최대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자면 아마 집주인이 잘 안 떼주려고 할 테지만 국세나 지방세 뭐 이런 완납 증명서라는 걸 따로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임대인의 약간 재력을 이제 뭐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가 그것도 맘먹고 속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이 집주인분은 그래도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분이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부동산 계약은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들도 뭐 100%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흔히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임대인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도 있고 돈이 많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믿고 해라 라고 우리 세입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뭐 저도 이제 앞으로 저는 뭐 과거 때도 했지만 정말 조금 투명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분들은 그런 말까지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공인중개사 분이 이분 굉장히 뭔가 여유롭고 뭐 이런 말씀 자체를 아예 안 꺼내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분들은 보통 꺼내시는데 또 그리고 이게 이건 아무래도 제가 공인중개사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전세 사기 이런 거를 이거에 그 성립됐다는 가정하에 이런 거를 알고도 중개한 공인중개사한테 이게 뭐 처벌사항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집주인이 애초에 변제 자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런 전세금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개를 했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떠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은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전세 사기에 연루가 된다 하면 그런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확인설명서 의무라는 게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확인설명 의무에는 되게 포괄적이에요. 꼭 단순히 그 집에 대한 뭐 확인설명, 그러니까 그 표시설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좀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요즘에 전세 사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조금 검색되고 좀 이슈되는 게 보증보험이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보증보험은 우리가 주택도시 그 기금인가요? 우리가 허그라고 하는데 그 허그에서 이제 보증보험을 들었는데 또 많이 요즘에 그 상품 안내가 나가고 있고 그럼 변호사님 그럼 만약에 제가 이런 전세 사기를 당했고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주인분이 저한테 나는 그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 뭐 그렇게 됐을 때 근데 내가 그나마 좀 다행으로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절차를 조금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일단은 보증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그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최소한 한 달 전에 그 임대차 기간 종료 한 달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내면 이제 부재 중이거나 이러면 실제로 도달이 안 되는 안 받잖아요. 이러면 또. 네, 그래서 보통 권장은 최소한 3개월 전부터는 좀 내용 증명을 이제 묵시적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꼭 보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미리 배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리 배째, 나는 이제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 못 돌려주겠으니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진짜 나쁜 거네. 그렇죠. 그래 이제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행 거절이죠. 미리 이행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기간이 원래는 끝난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미리 이제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러한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청구 소송을 해서 이제 미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고요. 다시 조금 허그 쪽 이야기로 돌아가서 허그에서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또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제 한 달 내로 그 임차인이 허그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제 허그 보증서에 나와 있는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써져 있는 그 특약 사항들이 있어요. 그 약관이라고 하는데 그 약관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만족시켜야지 허그는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꼭 자세히 잘 읽어보셔서 그 요건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해놓으셔야 허그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우리 이렇게 뭐 빌라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임차인이 죄인도 아니고 이런 걸 왜 알아봐야 돼요? 아니 임차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하고 했으면 계약 기간 끝날 때는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든 안 맞춰지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잖아요, 임대인 분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그거 돈 얼마나 된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조금 그렇잖아요. 하기 때문에 꼭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임대인분들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문제가 요즘에 너무 이슈화가 되고 또 심지어 이것 때문에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세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음 달에 뭐 9월 달 정도쯤에 국토교통부에서 브리핑을 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게 뭐 대책 뭐 대안 같은 게 뭐 있나요? 실제로 이런 사기가 벌어졌을 때, 당했을 때. 네. 사실 당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소송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한 가지는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뭐 임대인이랑 이전 임대인, 현 임대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사기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빠르게 권한을 얻어서 경매로 붙이는 거죠. 그 물건을 경매로 붙이는 방법, 뭐 보통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변제, 그러니까 자기 사기친 금액을 변제하는 게 가장 좋은 이제 감경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이렇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돈을 만들어 와서 합의하자, 어느 정도 내가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돌려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뭐 전입신고를 하고 뭐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최선순위라면 최대한 경매를 넘겨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이제 건져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가끔은 그 집을 그냥 사서 그대로 그냥 눌러 앉는 경우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집을 경매에 참여를 해서 뭐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집을 소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집이 한번 그렇게 문제가 터진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거래가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또 실질적으로 경매로 인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면 소유권 자체 분쟁이 또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그
럭스 부동산이랑 그다음에 우리 그 조만우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모시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왜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후 대처를 좀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되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사기죄를 성립을 시킨다는 것도 쉽진 않은 문제 같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안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게 또 근데 여건이 여건이 어쩔 수 없으면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은 자금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이게 같은 한 1억대 아파트 전세를 보면 구축에다가 옵션도 하나도 없고 도배장판도 해야 되는데 같은 금액의 빌라, 신축 빌라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뭐 옵션도 빵빵하고 시스템 에어컨도 돼 있고 뭐 집도 투룸, 쓰리룸이다 보니까 좀 혹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조금 차근차근 한번 조금 여쭤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국산납증명서나 뭐 지방산납증명서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조금 그런 거 요구하는 그런 당당함이 필요하다. 이게 당하고 나면은 방법이 없다. 그렇죠. 쉽지 않은 문제니까 한번 조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시면 특히 빌라 같은 거 얻으실 때 이런 거에 좀 휘둘리지 않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검단 럭스 부동산의 김 사장이었고요. 네, 법무법인 지역의 조만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